SNS 철강TV 서정은입니다. 오늘은 유승록 박사님과 함께 포스코 최정호 회장 2기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촬영을 할까 합니다. 최근 저희 당사에서 발간하는 이 스틸 앤 스틸 제 4월호에 유승록 박사님께서 논단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이 논단이 많은 철강인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논단의 주요 핵심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최근 포스코 회장님이 3월 12일 날 주총을 거쳐서 2기 3년의 임기를 이제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중에서는 정말 연임이 끝까지 될 수 있느냐? 지금 주총에서 연임은 확정됐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것 아니냐,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그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과거 여러 차례 우리가 또 그래 왔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30년 어떻게 보면 한 30년 박태준 회장이 물러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포스코 회장의 임기가 정권의 임기와 일치하는 뭐 그런 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개별 기업으로 봐서는. 그렇죠. 이제 민간 기업의 그 회장이 주총을 거쳐서 정식으로 그리고 그 합법적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그게 어떤 정치권 변화로 인해서 또 회장이 중도에 하차하는 그러한 것들이 한 30년간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중에서는 이게 완전히 고착화된 것 아닌가. 이게 포스코 회장의 그 어떤 임기를 결정하는 것 아닌가. 그 정권의 교체가. 그런 상황에서는 뭐 포스코로서는 개별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라 할까 이런 걸 수립하기가 거의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철강 산업 자체도 그렇고 철강 산업 자체가 한두 해의 어떤 그런 투자나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되는데 경영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결정한 회장과 그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에는 또 회장이 바뀌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어떤 경영권의 안정성의 문제 혹은 경영의 연속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최근과 같이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 이외의 다른 매우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계획 세운 사람과 계획을 또 실행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면 그 방향성이 또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속성이나 혹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철강 산업의 경우는 뭐 투자나 이런 거가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고 경영에 있어서 어떤 큰 긴 시각이 필요한데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계속 받아오면서 그야말로 포스코가 독자적인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 온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최정호 회장님께서 연임에 성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중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요구 혹은 반대 의견들은 보면 사실 포스코 자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이 포스코 스스로가 제공한 빌미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글에서도 뭐 유 박사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뭐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최근에 포스코에서 나타난 안전 문제. 그렇죠. 안전 문제가 사실 최정우 회장이 첫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제1성으로 한 게 안전 우선 경영이에요.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뭐 투자도 1조 1천억을 하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기 기간 동안 사실 계속 그 중대재해가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그래서 아마 외부로부터 특히 노조 쪽으로부터 상당히 그러한 비판을 많이 받아봤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최정호 회장님의 경영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특히 철강회사 내부의 안전의 문제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3월 12일 날 주총에서 연임을 결정했는데 그 4일 이후에 3월 16일 날 또
포항제철소에서 예.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포스코 내부적으로도 좀 당혹스러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어짐에 따라서 사회에서, 외부에서 포스코 회장에 대한 그런 비판, 뭐 그런 것들이 더 고조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최정우 회장님의 경영의 안정성에 또 하나의 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목의 피라 할까요? 이런 측면은 또 투명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그 두 번째로 이제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작년에 4월달에 포스코가 자사주를 1조 원 어치를 매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그 임원들은 그 주가 관리 차원에서 포스코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그 외부에서 아마 고발을 당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 뭐 이런 식의 명목으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사실 외부인들은 이제 자사주를 얼마나 취득할 것인지, 그 얼마를 취득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 있었다면 외부인들도 아니 사전에 주식을 뭐 취득을 했겠죠. 구매를 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포스코 내부에서는 그런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주가 관리 차원에서 매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주가 관리에 나섰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뭐 주식을 팔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익을 본 것이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포스코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내부적으로 조금 더 반성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그러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고, 또 지금이라도 그 주식은 지금 임원들이 기존에 취득한 그러한 주식은 퇴직할 때까지 절대 팔지 않겠다라는 걸 뭐 선언하는 것도 아마 외부의 어떤 그런 투명성에 대해서 좀 더 포스코가 투명 경영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선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 경영진이 조금이라도 그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만약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했다면 이건 정말 참 경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꼭 뭐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 그런 오해를 받기에 저는 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유 박사님은 그 포스코가 늘 가장 강조하는 이 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포스코 상생이 거의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 실제로 피부에 잘 안 와닿는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여러 가지 포스코를 보면 그냥 아군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상생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좀 상생의 전략이 조금 이제 수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 포스코가 국내 기업 어느 업체보다도 상생 경영을 잘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 자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그런 그 대금을 뭐 몇 개월 동안 미루고 그러면 또 그렇지만 또 자기 내부의 그 임원들의 보수는 올리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상생 경영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일이다. 또 외부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작년 수요 업체들은 작년 연초에 3월, 4월, 5월 이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물건은 팔리지 않고 재고는 쌓이고, 특히 중소업체들은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이면 당장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4월 달부터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는 발표가 났을 때 그러한 수요 업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조 원을 자사주 취득보다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요 업체들한테 일시적으로 자금을 뭐 대출을 해준다든가 포스코 내 상생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포스코가 늘 주장하는 이 상생 매우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먼저 실현돼야 될 곳이 결국 포스코 철강제를 사서는 수요산업, 포스코 철강제를 유통하는 유통 이런 가까운 그 이해관계들과의 상생 우선적으로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구호보다는. 수요업계는 포스코가 존재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수요업계가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든가 했을 때는 국내 수요가 사라지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실 수요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내에서 계속 생산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코 입장에서 그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유 박사님께서는 그 최근 이 최정호 회장님의 2기가 확정된 이후에도 특히 그 포스코 내부의 이 안전의 문제, 그리고 투명성의 문제, 상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좀 해결하는 것이 그 최정호 회장님의 2기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외부에서도 그렇고 사실 비판은 많이 하지만 포스코의 경영의 안정성은 정말 확보돼야 된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실들이 정권에 의해서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사태는 지금이라도 사실 맞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끊어야 된다. 포스코를 위해서. 그 말은 결국은 포스코가 자기 포스코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뭔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제가 지적한 세 가지는 우선적으로 포스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특히 외부로부터 어떤 지적받고 있는 사항들은 포스코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빌미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원의 문제는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 문제는 정말 뭐 우리에게는 오랜 과정인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철강 산업을 대표하는 포스코 미래를 봐서라도 정말 그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된다는 데 대한 그 생각은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뚜렷한 그 답을 못 내놓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내부에서 그러한 지금 제기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최정호 회장이 해결한다 손 치더라도 내년 뭐 5월달 되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시중에 언론에서 회장이 연임이 됐지만 중도 포기하나 뭐 이런 식의 의구심을 내비치는 것도 아마 내년에 정권 교체가 때문에 교체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구심을 내비치는 것일 수 있고 그러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포스코 회장이 연임에 3년을 계속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회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중에서 그러면 누가 그 정치권의 입김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이제 직결되는 정치적인 것이죠. 여러 가지 외압에서부터 어떻게 포스코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느냐,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데 역시 그 현실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포스코의 미래를 가장 그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주체는 노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조일 수도 있고 또 그 직원들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근로자분들이 포스코의 미래에 대해서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지금 정치권의 입김에 대해서 상당히 뭐 우려하고 있겠죠. 사실 외부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30년 됐으니까 오랫동안 인식해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영진들은 이제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매우 이제 단기적인 안목 시각에서 이 경영이
불가피한 반면에 예, 예. 그 안에 우리 포스코 안에 오랜 세월 동안 일해온 근로자분들은 그렇죠. 예.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장기적인 예. 책임을 지금 20년, 30년 동안 근무를 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있는 회장님도 뭐 30년, 40년 예. 근무한 그런 진정한 포스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결국은 영향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죠.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아는 사실 예.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누가 이러한 정치적 입김을 정치적인 그 방어막을 누가 쳐줄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요. 최근에 현 정부도 우리가 이제 특히 노동이사제 이런 제도들을 많이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 포스코에 좀 노동이사제 이런 게 좀 도입이 돼서 포스코 경영 이사회에 예. 근로자들이 대거 참여하면 좀 더 그 정치적인 외압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한 번은 뭐 고민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노동이사제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은 뭐 도입해야 된다, 도입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만 갑론을박이 많고 문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지만 포스코 상황에서는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외압의 벌 근로자들이 나서서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아마 근로자 이사가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정치적인 외압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아마 저항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근로이사제 혹은 노동이사제 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그 이사회에 참여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노조가 경영에도 참여한다. 우리가 이제 주주가 주인인데 어떻게 보면 노조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일반 주주 중심의 경영이 일반화된 우리 사회에서는 뭐 상당히 쉽게 이제 받아들이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특히 포스코의 문제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외압을 어떻게 끌을 것이냐 맞습니다. 하는 그 방법으로서 노동이사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포스코 같은 이런 큰 철강 회사는 결국은 투자가 중요하고 투자 같은 것은 매우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 이게 계속 뭔가 정치적인 외압이 작동한다 그러면 정말 포스코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낙관적으로 예측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뭐 지금 아마 진보 정권에서 다음에는 뭐 또 진보 정권이 될 수 있고 진보 정권이 되더라도 또 그 어떤 그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진보에서 또 보수로 바뀌면 또 보수가 요구하는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 기존의 진보 정권에서 선임된 어떤 확정된 그 회장이 또 그 보수의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바뀔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근로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할 수 있고 또 이사회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30년간의 그러한 흑역사,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흑역사를 끌을 수 있는 그 힘이 누가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근로자들이 이사회에 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사회를 참관한다든지 혹은 대리되는 사람들을 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포스코가 그 정치적인 외압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철강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경영의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정호 회장님께서 이제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2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그 최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노동 이사제에 대한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